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격술의 도암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지지에 대한 비밀, 보는 시각 또는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죠. 비밀. 대체적으로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기존 동방인묘지 남방의 사오미, 가을의 신술, 겨울의 해자축, 이 지지를 보는 시각들이 좀 각각 문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우리 육계에서는 좀 색다른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달 또는 사지지로 그러면 대부분 다 이 병화를 생각을 하죠. 병화 하나만 생각을 합니다. 지지에서는 사인데 얘기죠. 천간에 올라가면 병화로 우리가 사용을 하죠. 천간에서. 그래서 이 사와 병화를 동시에 여기나 지지 속에는 이 경금술토가 지장간 속에 얘기죠. 지장간 속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절처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사생지기죠. 사생지, 그 다음에 사왕지, 그 다음에 묘지. 생지에서는 절처가 없습니다. 그죠? 이제 인묘가 없는 거죠. 인묘가 없다. 그래서 생지에는 묘가 없습니다. 근데 왕지에서는 묘가 있죠. 그러니까 사생지에서 사라면 사만 통변할 게 아니라 이 부분까지 들어가고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병 하나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점사를 볼 수가 없는 거고,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그 다음 사건 사고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좋은지 나쁜지 구분할 때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만약에 4년이라고 했을 경우, 이 4년이다. 이 4년도가 1년이 돌아가요. 365일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 4년도 돌아갈 때 좋은 일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물론 뭐 관이 들어와 좋다, 재가 들어와 좋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항상 나쁜 일도 항상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내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사생지는 그래도 지장간하고 절처만 가지고 이 두 개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왕지는 분명히 5에는 정화가 집주인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근데 사도 같이 있습니다. 물론 바깥에서는 이 5의 지장간의 병, 기, 정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요 기토가 들어와 있죠, 여기가. 그래서 기토를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병정만 넣고, 이렇게 개신기라는 지하실. 이 지하실은 왕지에만 있어요, 왕지만 있다. 그래서 지하실 따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절처적인 부분은 생지, 왕지, 묘지가 전부 다 절처가 다 있죠. 절처가. 그래서 12개 지지마다 절처가 다 있습니다. 인묘자는 왕지하고 이 묘지만 인묘자가 2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인묘자가. 그래서 12개 지지 중에서 8개만 인묘가 있고 요 생지 쪽 인신사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풀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떤 기토적인 부분, 토왕절이잖아요. 토왕절. 진수미가. 그래서 요 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거 정화, 을목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요거 경금 놀러와 있고 이렇게 인묘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주 응용을 하고, 요는 기죠. 1년 운 볼 때도 그렇고 한 달 운세도 볼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대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들을 모르고 그냥 예를 들어서 개미년 들어왔을 때, 그죠? 개미년 들어왔을 때 우리같이 이제 개미만 들어왔다. 그럼 이 2글자만 가지고 통변을 한다. 좀 어렵다는 얘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을을 보자는 거죠. 가을도 신유술로 돼갖고 이렇게 생지, 그 다음에 왕지, 묘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생지에는 인묘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장간에 물론 경금이 집이지만 임수,
그 다음에 무토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요 절처는 전부 다 12시지에 다 있다고 그랬죠. 절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임묘자, 그죠? 임묘자도 알고 있어야 된다. 왕지하고 묘지만 임묘자는 있다고 했습니다. 유에서는 요 유가 신금이 요 집주인이죠. 요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 경금도 분명히 들어와 있고 지장간에, 이 지장간에 들어왔다고 힘이 약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를 합니다. 가을 금왕절이잖아요. 금들이 힘을 쓰는데. 그 다음에 지하실, 을개무도 들어와 있는데 요거 지하실이죠. 지하실은 왕지만 있다고 그랬죠. 사왕제만. 이 지하실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히려 이 지장간보다 지하실이 훨씬 더 큰 힘을 작용을 하고 있고 힘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요 신금 하나 가지고 유를 통변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죠? 이렇게 절처 부분, 임묘자 부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운세를 풀어갈 때도, 또 월은 풀어갈 때도, 대운 풀어갈 때도 전부 다 요긴하게 사용한 부분이겠죠. 자, 술토는 이제 사묘지 중에 하나인데 토왕절이죠. 그래서 무토가 요것이 이제 주인이에요, 그죠? 얘가. 근데 신금 정화도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지장간적인 부분이죠. 지장간 부분도 우리가 이제 다 하나씩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쉽겠죠. 그다음에 요거 임묘자, 절처자, 그다음에 임묘자, 이렇게 구분을 져서 해놓는다고 그러면 이 임묘자는 어차피 이제 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장간들은 들어 올라오는 거고, 얘네들은 들어 오는 건데, 이제 임묘자는 들어가는 거니까 선수교체라고 보면 되겠죠. 선수교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세상을 살펴야 운세를 풀어가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겨울을 본다고 그러면 해자축입니다. 해자축이죠. 해자축이 음력으로 10월달, 그 다음에 11월달, 동짓달이죠. 섣달, 12월달 이렇게 나눠지는데, 해달 그러면 해수, 물이 많은 수왕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임수만 거의 다 통변합니다만, 이 물을 빼주는 간목도 있고, 이 토를 극하는, 수를 극하는 토도 또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생지고, 여기가 왕지고, 그죠? 여기가 묘지고. 이렇게 됐을 때, 요 절처적인 부분도 있고, 임묘적은 사정기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에서도 요 개수가 요 자로서 집주인인데 요 임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하실이죠. 지하실적인 부분도 있고, 절처적인 부분도 있고, 요 임묘자, 요건 임묘죠. 임묘자 얘는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나왔고, 그죠? 이렇게 지장간은 이제 들어오는 거고, 그죠? 임묘자는 이렇게 이제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 지장간, 그 다음에 요게 절처에 올라와 있는 인자들, 요게 각자 지지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지지 하나하나가 단순한 글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몇 년 전 마냥 경자년 그러면, 이 경자년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경자년에서 자가 하나만이 들어와 있느냐? 아니죠. 다른 사주와 어울려서 물론 이 풀어내는 문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것보다도 야네들 적용으로 풀어 나간다면 사주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히 풀어나갈 수가 있고, 일어나는 일과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나간 일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돈줄이, 그죠? 우리가 상신이라는 부분, 이 상신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용신이라는 부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 상신이라는 부분과 용신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그 어떤 길과 흉, 그죠? 그걸 논한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사주풀이가 되고, 디테일하게, 아주 세심하게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글자들을 모르고 단순히 그냥 해수 그러면 해수 그러면 임수다, 자수 그러면 기수다, 축토 그러면 기토다, 이렇게 집주인만 딱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 세부적인 거를 풀어나갈 때는 좀 여러 가지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누락이 되니까
대부분은 이제 신살 많이 갖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12신살도 있고, 그죠? 연지 기준하는 12신살, 신살도 있고, 그냥 신살정 부분, 영만이, 도안이,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신살적인 부분은 어느 한 단편이라는 거죠. 그죠? 단편이니까, 어떤 때는 잘 맞는데, 어떤 때는 또 전혀 엇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월기인이라는 부분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음덕을 베풀고 좋은 거죠. 근데 그 천월기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노숙하시는 분들도 있고, 노가다 현장에도 많다는 거죠. 과연 저는 그런 걸 우리가 사지 응용했을 때 얼마나만큼 크게 작용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결국 신살만 가지고는 풀어는 어렵다. 그런데 여기 이 내부에 들어와 있는 이 인자들하고 갖고 풀어 나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 도출돼서 나오고, 일어난 일과 좋은 일과 길과 흉, 그죠? 나쁜 일을 전부 다 구분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이 12지지의 각자 12지지에서요. 12지지죠. 이건 겨울이고, 인묘진, 사오미, 신해주 각자 나눠갖고 그 부분들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인지를 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사주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조금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 사주 좀 풀어볼게요. 너무 이름만 치우치니까 재미없다고 그러셔서. 조금씩 풀어가면서, 그죠? 이렇게 또 사주 푸는 재미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갈 것이니까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 조금씩 이렇게 지장간적인 부분과 절처, 그 다음에 인묘적인 부분, 그죠? 그리고 지하실적인 부분까지도 좀 이렇게 좀 숙지를 해서, 저희 6기를 보신다면 굉장히 좀 많이 되고, 또 공부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무튼 조금만 더 사랑해 주시고, 조금만 더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